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주치의와 신장내과 전문 일을 하고 있는 조동혁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스피린을 잘못된 이유로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좋은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고 그동안 여러 가지 효능과 부작용들이 이야기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약간 혼동되는 메시지가 간 대표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피린 또는 아세틸셀리실릭 애시드라고 일컫는데요. 버드나무 껍질 안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에서 비롯된 건데 기원전 1500년쯤 고대 이집트에서 작성된 파파루스에서 언급되기도 했다고 말을 하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바이엘사가 1899년 특허 등록을 해서 1914년 알약 형태로 팔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와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스컴에서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 아스피린을 추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학학회에서 결정을 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은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라고 해서 미국의 예방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난 2022년 4월 26일자로 권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여기서 40에서 5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으로는 각각의 의사가 환자를 보고 따로따로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C등급을 매겨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나이 사람들에서 1차 예방으로 효과는 아주 적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뇌졸중이나 심혈관계의 위험 요소가 높은 사람들의 한해서 의사가 환자와 토론을 한 후에 그것을 1차 예방적인 차원에서 먹을지 결정을 각각 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C는 우리가 보통 보는 A등급, B등급처럼 좀 강하게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60세 이상에서는 1차 예방으로 로우도스 아스피린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물론 1차 예방을 말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 여기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것이 1차 예방인데 이런 식으로는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심장 혈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수술을 했다거나 스텐트를 박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벌써 1차 예방이 아니라 2차 예방이나 아니면 치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예방적으로는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자, 그래서 아스피린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벌써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아스피린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따라서 항염증제의 효과가 있고 통증 효과와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혈전 효과도 있고 근래 들어서 임상 보고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의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한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행을 일으켰지만 장출혈의 위험도가 너무 높다 보니 대장암의 가족력이 높은 위험군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서 대장암의 예방 효과로 드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종종 어떤 의사분들은 대장암의 예방 효과로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학계에서 통계를 보고 결정을 한 것은 가족력이 있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진 사람에서만 선택적으로 하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경우였는데요. 제가 한인타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20대 한국 여자 유학생이 남자친구와 싸운 뒤에 아스피린 한 통을 다 먹고 응급실을 방문한 케이스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액티베이티드 charcoal 해가지고 투여를 했고 gastric lavage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빼려고 했으나 별로 나온 게 없어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컨설트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살기도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특정한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독극물 섭취를 했을 때 신장내과 전문의 컨설트가 자주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전해질에 문제가 있거나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피검사에서 소디움이 138, 포타시움이 4.0, 클로라이드가 93, CO2가 16, BUN이 10, 크레아틴이 0.9, ABG라고 해서 동맥에 혈액을 채취해서 보니까 산성도 pH가 7.46, PCO2가 18, PO2 100, 살리실레이트 레벨이 70, 이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환자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숨도 어느 정도 쉴 수 있었고 정신 혼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만 치료를 한 경우였는데요. 바이카르보넷을 혈관 투여를 함으로써 소변을 굉장히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스피린을 빼내는 그런 요법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환자가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중환자실로 가서 밀착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과 병동으로 옮긴 케이스였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퇴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다행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한 30대 백인 여성이 자살 기도로 아스피린 굉장히 큰 용량의 병에 있는 거를 거의 3분의 2인가를 먹고 병원에 오게 됐는데 바로 오지 않아서 아스피린이 흡수가 된 상태에서 온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ABG를 하니까 PhD도 굉장히 6.5 이하로 가고 호흡곤란이 와서 숨도 못 쉬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투석까지도 한 환자의 경우도 있었고요. 아스피린을 이렇게 과다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글루코스,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혈액에는 정상이지만 뇌에는 없어서 환자가 혼미해지고 뇌가 일을 못해서 정신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 되고 더 나아가서 너무 늦게 오신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를 신장내과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경우들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쓴 약이고 가장 효과를 오랫동안 좋게 입증을 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약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하거나 과다 복용을 안 했어도 장출혈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떠드는 약이 있더라도 자신의 병에 맞는 치료에서 그 약이 필요한 거지 함부로 누가 암에 좋다더라 뭐에 좋다더라 해서 시중에서 아무렇게나 사서 드시는 것은 자신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아시고요. 저의 이런 유튜브 강의도 모두 다 교육용이지 환자가 이런 거를 보고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자신의 병의 치료를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